네, 오늘은 사법 감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좌익 판결들 또 사회적인 문제 판결들을 돌아보는 또 평가하는 분석하는 그런 시간 황성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황 변호사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판결이죠? 근데 예. 그 왜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살인 사건, 예. 그 이제 재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요?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 같아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죄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다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또 증언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유 참. 지금 근데 그 참고인들이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10대 또래들이 전부 또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어른들이 되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또 증언대에 쓸지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변호사의 공격에 검찰 측에서도 나름 법리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근데 어떻든 그 패터슨이죠. 예, 그렇습니다. 걔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예. 아직도 그 세계 지금 뭐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을 때. 그 미국에 돌아가서도 크고 작은 범죄에 엄청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인생이 되었군요. 예. 뭐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인생의 뭐 반성의 흔적이나 또는 인생이 뭔가 개과천선의 흔적이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라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내놨어요. 흥미진진해서 저도 관심을 좀 우리 황변이 가르쳐 주는 바람에 저도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판결? 오늘은 먼저 두 가지 판결인데요. 예. 먼저 좀 재밌는 판결을 간략하게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똥침이 뭔지 아십니까? 아 똥침이 알죠. 이렇게 해서 예. 찌르는 거죠. 저도 그 자주 합니다. 그거 자주 했어요 옛날에. 그 똥침이 과연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재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 그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 노원구의 한 좀 도서관에서 작아서 볼지 예. 모르겠네. 예. 그 청소부로 근무하던 분이 예. 그 7살짜리 여자아이한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똥침을 한 차례 놓고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이것에 대한 검사가 기소한 죄는요. 예.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형법보다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 형법은 보시는 바와 5년 같이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셉니다.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에 대해서 이제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한다는 것이 강제추행의 개념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폭행과 협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예. 법조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하는데 예. 일단은 여기서의 폭행은 아주 최협의의 폭행이라 그래서 예. 한거 불가능할 정도를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 강제추행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 똥침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한거 불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제추행을 해석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 그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제압해 놓고 추행을 해도 추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폭행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여자한테 달려가가지고 가슴을 한 대 딱 치고 가도 강제추행이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관계를 봤었을 때 어린아이한테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뭐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60대가 넘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똥침 한 번 딱 한 걸 가지고 과연 이거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지금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1심과 2심이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막을. 아, 저도 궁금하네요. 예,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신체 부위를 접촉한 방법에 비춰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근거인데요. 이 1심에서 본 그 증거의 방점을 찍었던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자기 동생이 장난치는 걸 보고 아저씨가 웃으면서 똥침을 했다라고도 얘기했고 내가 재밌어 하는 줄 알고 배꼽도 찔렀다라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중시 여겨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아니다. 라고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예. 2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제3자가 봤었을 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친부관계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한 정황도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덧붙여서 고등법원은 여자아이의 학문이라는 것은 뭐 그 신체 구조상 성적 수침을 느끼게 부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다시 한번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유죄 가로 옆에 한 형을 보십시오. 예.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요. 아까 처음에 법조문에서 주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일단 판사님이 최하 5년으로 정해놓고 여기에서 장량 감경을 2분의 1을 해서 2년 6개월 해서 3년 안으로 집어넣고 3년 안에 들어와야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 제가 여기서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분들은 집행유예를 저렇게 받으시면 경하게 처벌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거 아주 중한형으로. 중한형이죠. 예. 중한형이죠. 집행유예 집행유예고 어떻든 2년, 예. 2년 6월을 받았는데 2년 6월 같으면 굉장히 중한 벌이죠. 그래서 예. 성특법상 이 형이 너무 세서 똥칠 한번 그렇군요. 잘못 났다가 어쨌든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게 된 거니까요. 집행유예가 3년이긴 하지만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1심은 여자아이라는 것에서 아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고 2심은 여자아이에서 여자라는 곳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나 혹은 그 보호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나 보호자가 그 말을 나중에 듣고 오히려 문제를 예예. 복잡하게 끌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어디다 대고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 뭐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예. 이제 그런 심정으로 아이가 느꼈던 감정과는 다르게 움직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법원에서 파고 들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냥 예예. 느낌이 좀 드는군요. 뭐 저는 사건의 만약에 이게 내용은 피해자가 모르겠습니다. 남자아이였더라면 아마 결론이 전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예, 아니 들고요. 근데 하지 예. 마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똥침 같은 것이야. 되게 이제 우리가 뭐 간지럼을 태우거나 뭐 재밌는 상황에서 그죠? 예. 간지럼을 태우고 날 때도 야 하지 마 뭐 그러면서도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또 전혀 아닌 또 실제로 이 부모가 느꼈을 심각성 또 아이가 집에 가서 보호자에게 뭔가의 상황을 설명할 때 심각했을 수도 있죠. 예.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법률 자체가 굉장히 과하군요. 말하자면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법이라면 이런 경우까지도 포괄하는 법이라면 형량은 너무 무겁게 돼 있군요. 그죠? 그래서 보통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반드시 특별법으로만 기소를 할 필요는 없는데 예. 요즘 사회 추세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사안에서도 보면 그냥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또 그렇게 했다가는 또 사회 분위기가 뭐 워낙 흉흉하고 미성년 여아에 대한 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예. 검사는 안전하게 그쪽으로 갔겠지만 어떻든 이런 경우까지 만일에 법이 포괄하게 된다면 기본 형량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그래야 뭐 상황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년에서 거의 뭐 판사로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량감경은 최대한 행급니다. 그죠? 예. 참 그런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하여튼 성과 관련된 그 문제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예. 한순간에 자신의 명예가 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특이한 판결이라서 똥침이라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라서 제가 한번 근데 소개해봤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교육도 잘 안 돼 있거니와 세대 간의 그 감각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또 남녀 간의 감각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말하자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그 고추를 잡는다든지 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흔히 하던 짓이죠. 뭐 야 예쁘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사회가 급격히 이제 바뀌어가면서 느끼는
성적 수치 신임의 수준 차이를 좀 감안해서 조금 그 방어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외로 뭐 잘못당하면 참 뭐 실무상 기준은요. 예. 가해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가해자의 고의를 파악하기 때문에 요즘은 예. 무조건 여자 입장에서 내가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남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방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심결에 자기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또 뭐 또 성희롱 같은 거는 이 내가 이 황변을 지그시 쳐다보잖아요. 그 지그시 쳐다보면 이게 희롱이에요. 그 지그시 쳐다보면 안 돼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주필님께서 지기 시작해 주시면. 그 지그시 쳐다보면 이게 이제 기분 나빴다 이런 걸리기 때문에 그 지그시라는 것이 법에는 은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그시인가. 자나 은근히 뭐 지그시 이렇게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그시 이렇게 보면 안 돼. 또 어떤 네, 판결? 다음 판결 예. 보시겠습니다. 그 청도의 송전탑 건설을 방해한 어떤 시민단체와 또 그 주모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그 이거는 심각한 얘기인데요.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그랬습니다. 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죠. 이게 좀 사실관계가 조금 길긴 한데 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한전에서 건설공사를 이제 송전탑 건설공사를 시작했는데 총 40기 송전탑 중에서 유일하게 청도군에서만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 이유는요. 청도군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 단체들이 23호기 송전탑 건설을 방해해서 예. 2012년 7월 3일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세해서 계속 공사 반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한전에서는 2013년 10월 8일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예. 일단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3월 20일 날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자 7월 달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대상 피고인은 노동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인데 공사 현장으로 진입 시도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막아서죠. 그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경찰관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게 공소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뭐 항상 사실관계를 보여드렸으면 황변의 사법감시 코너는 그다음에 법률이죠. 근데 아니 예. 그 전에 예.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예.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 예. 받아들여졌어요. 예, 예. 그래서 공사를 재개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명백하게 말하자면 그 자체로도 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더해서 폭력을 경찰관들에게 했군요. 지금 주필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만 여기서 코멘트를 예. 하자면 지금 날짜를 보십시오. 예. 2013년 10월 8일날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예. 가처분 인용이 해를 바뀌어서 3월 20일날 나왔습니다. 보통 아이고. 가처분은요 실무상 한 달 이내, 길어봐야 한 달 이내 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요. 예, 보통 2주 정도가 변호사들이 보는 기간인데 예.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질질 끌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거의 뭐 5개월을 끌었군요. 예. 이야, 이거 그다음에 이제 쭉 절차를 거쳐서 7월 달에야 공사가 재개됐군요. 그러니까 최초에 2009년부터 공사가 됐으니까 예. 이 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전력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5년간이나 정체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 손실 배상은 누가 하나요? 결국 모든 그다 국민이- 국민의 예. 세금인데. 예. 예. 법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제가 왜 이 법률을 또 들고 나왔냐면요. 예. 그 똥침 판결에서도 폭행 협박이 나왔는데 공무집행방해도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예. 근데 같은 폭행이긴 한데 이게 똥침 판결의 그 강제추행의 폭행하고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군요. 예, 그렇게 세진 않은데요. 예. 여기서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을 모두 포함하는 폭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예. 공무집행방해는
그 판단함에 있어서 예. 넓게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법정을 했고 그래서 이 판결도 1, 2심이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이 떨어졌고요. 징역 6개월. 예. 그 이유는 이제 경찰관이죠.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 찍은 체증 동영상 예. 그걸 근거로 했고 실형 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이분이 동정정과가 3범입니다. 참. 그리고 재판 직업적으로 경찰을 패는군요. 예, 보통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과할지도 모르겠는데 전문 시위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좀 그러네. 예, 동정정과 3범이면 뭐 동정정과라는 게 단순히 폭행 협박인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인지 뭐 다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네요. 그리고 1심의 판사는 반성의 기미도 없다라고 판단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 가서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데요. 예. 그 경찰관의 진술은 동영상 CD에 근거했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없다라고 배척을 했고요. 그럼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는 그 체증한 동영상 CD를 보면 물리적인 충돌은 있었으나 경찰관들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 해석을 했고 또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만 보일 뿐 검사가 지칭한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아까 주필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처분 신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서 있는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집행방해죠. 예. 그래서 저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예. 끌어내는 과정에서 저항할 뿐이었다. 그러면 이미 넘어간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이미 그 자체로도 폴리스 예. 경찰이 서 있는데 예, 예. 지금 판결문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이 판결문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인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이거는 지금 판결문을 보면 시위대가 서 있는데 경찰이 예. 와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지금 예. 써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경찰이 막고 있는데 그렇죠.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판결문은 거꾸로 써놨어요. 마치 판결문을 보면 자기들이 시위대가 먼저 있는데 경찰이 마치 그 맨 밑에 보세요. 피고인이 경찰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인이 안쪽에 있어야 되고 경찰이 밖에 더 있다가 말하자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뭐 넌센스네. 어느 상황이든 간에요. 예. 공사를 중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위를 했더라면 가사 그 사람들이 서 있다 하더라도 경찰들이 끌어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하죠. 예, 당연한 얘기고. 그게 복무죠. 그게 공권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공권력이 희화된 지가 지금 뭐 한참 됐지만 예.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요. 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예. 쏴버립니다. 기본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수갑을 꼭 뒤로 채웁니다. 예. 앞으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채워서 뭐 수금까지 둘러서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 결국 뭐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판결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이란 표현이 어떤 뜻으로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 준법 의식에 대한 마지노선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아마 우리 황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압 경찰관들에게 명찰을 달라 그랬어요. 예, 기억하세요?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그때 정말 그 뉴스를 듣고 저 대통령이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드는구나. 말하자면 그래도 명찰을 개별적으로 시위 진압하는 경찰관들이 명찰을 달도록 한다는 것은 시위 진압을 하는 폭력적 시위 프로들에게 이 경찰 개인의 신분을 가르쳐준다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공권력이 아니죠.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경악을 해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그 반론도 펴고 했습니다만 물론 나중에는 뗐어요. 뗐는데 아직도 저런 유형의 판결을 하는 판사가 남아 있군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무라는 것은 적법성의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투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가처분까지 인용이 된 상황에서 지금 저거는 피해 경찰은 목을 잡고 목을 찔렀다. 예, 예. 손가락으로. 네, 그렇게 진술을 했죠. 이렇게 진술했는데 지금 판사는 야 CD 찍은 동영상 보니까 뭐 찌른 장면은 안 찍혔다. 예,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라든지 딱 찌르는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이 없으면 앞으로 폭행이나 이런 거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판결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공무집행을 할 때마다 경찰들이 정말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런 식의 판례가 나와버리면요. 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갖고 계속 찍고 그것만 하더라도 또 결국 또 국민 세금이고 몇 배의 2중 3중의 또 공권력의 낭비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 예. 세금이긴 한데 그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판사들이 저런 지경으로 한다면 모든 경찰관의 이마 위에다가 저 뭡니까 저 촬영 카메라, 촬영 네. 카메라를 달아서 경찰 앞으로 불량스럽게 다가오는 인간들의 얼굴을 다 찍어야 되겠어요. 그럼 주필님 그거 아십니까? 저는 참 이런 분들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제발 복면을 쓰지 마십시오. 아, 또 복면을 경찰- 또 쓰고 있고. 예, 경찰관들이 또 동영상 찍으면 바로 또 복면 쓰고 나옵니다. 그렇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정도로 떳떳한 일을 하시는데 왜 복면을 합니까? 잠깐. 무슨 복면 참 유치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공사는 재개가 되었죠. 예, 예, 다행입니다. 이 전력 산업에 대해서는 소위 그렇습니다. 이 님비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지금도 그 경기도 이런 애 가면 뭐 변전소 반대, 송전탑 반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혐오 글쎄요, 그 혐오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혐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만일에 고압전선이 뭐 자기 집 지붕 위를 넘어간다 이러면 그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이제 그 피해가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추계가 되고 합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절차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야말로 자기들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뭐 송전탑이 뭐 저 1km, 2km밖에 지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해서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이번 기회에 한몫 잡자 뭐 이런 식의 투쟁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황교안 아마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판사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공개해도 안 됩니까? 안 되나요?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봤었을 때 죄형 법정주의 입장에 비추어 봤었을 때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증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 근데 굉장히 아마 근데 언론에는 다 났기 때문에 구체적 예. 증언들이 있을 텐데 예. 그 판사가 단순히 사진 자료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근데 그럼 사진이 없던 때는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 것인지 참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판사가 저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정말 막무가내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지금 합리화해 주는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위정으로 처벌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글쎄요. 좀 씁쓸한 그런 기운이 드네요. 뭐 좋은 판결 오늘 뭐 판결인 엉망이지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또 공부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황소은 변호사였습니다.